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그림은 물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R자 힘은 결국에는 구심가속도 방향,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형태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1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자동차가 반지름이 5인 원궤도를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4초 동안 10바퀴를 회전을 했대요. 그러면 한 바퀴를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는 0.4초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는 한 바퀴를, 그러면은 한 바퀴를 회전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결국에는 얼마가 돼요? 2 파이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 파이 미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주기는 0.4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속력은 결국에는 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선속도가 주기가 0.4초. 그러면은 각속도는 결국에는 0.4분의 2 파이가 각속도에 해당이 될 거고,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5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니? 0.4분의 10 파이고, 그러면 4분의 100 파이니까 25가 맞네요.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장난감 기차 A하고 B가 레일을 따라 점 O를 중심으로 각각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요 반지름을 RB라고 놓고, 바깥으로 큰 반지름은 RA라고 놓으면 일단은 RA가 RB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가 2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B가 한 바퀴 회전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각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A가 B보다 2배가 더 빠른 거죠. 결국에는 왜? 한 바퀴 회전하는 t 동안에 2바퀴를 회전하게 되는 거니까 각속도가 같은 시간 동안에 2번을 돈다 라고 보니까 A의 각속도를 그러면 2오메가라고 두면은 B의 각속도의 크기는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각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맞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각속도가 A가 B보다 큰데 반지름의 크기도 A가 B보다 크죠. 결국에 속력 V는 R 오메가니까 각속도도 2배인데 반지름도 크니까 당연히 커야지. 그럼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4배다. 구심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으로 정의가 가능한데 이미 제곱을 해줘서 4대1인데 반지름이 크잖아. 그러면 4배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4배는 아니고 4배 이상이 돼야 되겠죠. 4배는. 자,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은 반지름이 각각 R하고 2R인 두 바퀴가 벨트로 연결돼서 일정한 속력 V로 둘이 선속력이 둘이 같아요.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P와 Q는 각 바퀴의 가장자리에 고정된 점이다. 그러면은 각속도의 크기는 V는 R 오메가 값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선속도 V가 같은데, 자, P 같은 경우 VP는 반지름이 R이고, 이때의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쳐보면 똑같잖아. VQ도 근데 여기는 2R이죠. 2R이니까 얘는 2분의 오메가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같지 않아요. 그러면 주기는 결국에 주기 T는 각속도의 역수에 비례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Q가 P의 2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면은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P의 구심가속도 AP는 R 오메가 제곱이고, 그 다음에 AQ 같은 경우에는 2R 곱하기 4분의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P가 Q의 2배가 돼야 되겠죠. P가 Q의 4배가 아니라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맞겠죠.
2번이죠. 그러니까 쓰는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뭐 포물선 운동에서도 잔뜩 공식 나왔었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 보면 그 공식 다 활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주는 거지 공식을 뭐 무조건 다 뭐 외운다라고 하더라도 다 쓰는 공식은 아니다. 실제로 쓰는 공식은 뭐 몇 개로 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림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각 속도와 원 궤도의 반지름을 나타냈는데 질량은 A가 B의 2배래요. 얘를 질량을 EM이라고 치면은 요거의 질량은 M 이렇게 될 거고 주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되니까 각속도의 역수의 비례를 하게 되는 거니까 A는 각속도가 2오메가고 얘는 오메가니까 결국에는 TA 대 TB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2오메가분의 1대 오메가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대 2가 되겠죠. 따라서 A가 B의 2배가 아니라 B가 A의 2배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은 여러분들 V는 R 오메가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R 오메가고 이 녀석은 2R 오메가니까 둘이 같네.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이죠. 구심 가속도가 아니라 구심력이니까 자, A의 구심 가속도 A는 R 4 오메가 제곱에 곱하기 질량이 2M 이렇게 해줘야 구심력이고 그 다음에 B의 구심 가속도는 2R 오메가 제곱에 곱하기 질량이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8MR 오메가 제곱이고 이 녀석은 2MR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가 B의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지 맞죠? 자, 그래서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X성분 VX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등속 원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0이었을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5m/s면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 상태에서 일로 5m/s로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0, -5, 다시 0, +5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 궤도의 반지름은 그럼 얘가 주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주기 T가 4초예요. 그럼 주기는 각속도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는 오메가분의 2파이 따라서 오메가는 4분의 2 파이죠. 자, 그러면은 선속도가 5니까 그럼 V는 R 오메가 4분의 2 파이, 그 2분의 파이지. 자, 2분의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R은 파이분의 10m 요거 맞네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분의 10m가 나타나게 되고 3초일 때 물체 운동 방향 지금 4초 때 한 번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0, 얘가 1, 2, 3 여기죠. 그럼 여기서는 접선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방향은 2초일 때 0, 1, 2 여기가 2초일 때잖아요. 2초일 때는 구심력의 방향이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다시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아래로 향하게 될 테니까 2초일 때하고 4초일 때가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물체 A하고 B가 각각 물체 C와 실로 연결돼서 수평면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를 매달아 놨어요. C라고 하는 물체를 매달아 놨는데 이 C의 질량을 라지 M 이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 mg 값이 결국에는 여기서 운동을 하는 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둘 다 지금 무슨 상태냐면은 등속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얘가 정지 상태로 있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둘의 뭐가 같다? 일단은
구심력의 크기가 같아요. 네, 구심력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질량이 m하고 2m이니까 그러면은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2a 대 a가 나와야 2ma로 동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구심 가속도가 2배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는 r 요거의 각속도를 오메가 a라고 놓고 얘를 오메가 b라고 나옵시다. 그러면은 r 오메가 a의 제곱대 2r 오메가 b의 제곱은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면 2대 1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r 오메가 b의 제곱이 r 오메가 a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 오메가 b의 제곱은 오메가 a의 제곱. 따라서 양변 루트 씌워져 버리면 이 오메가 b는 오메가 a가 되겠죠. 따라서 b 대 a의 각속도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2가 돼요. 그럼 주기는 결국에는 각속도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ta 대 tb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대 1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몇 대면 1대 2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a와 b의 주기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 b의 주기가 a의 2배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8번. 다음은 등속 원운동의 주기를 측정을 하는 실험이다. 자, 보면은 실험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유리관에 실을 통과시킨 후에 한쪽에는 고무마개를, 다른 쪽에는 추를 매달았대요. 자, 그럼 추의 질량을 m이라고 치면은 이 mg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여기 결국에는 줄에 걸리는 장력과 t에 해당이 될 거고, 이 t에 실제로는 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고무마개를 원운동시키는 구심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심력을 F라고 치면은, 실제로 F는 T는 mg랑 똑같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mg의 무슨 값이에요? 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될 거고, 고무마개 질량도 동일할 테니까 결국에는 이 값은 결국에는 고무마개 질량을 RGM으로 치면은 M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질량 값이 커지면 가속도도 같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줄의 길이를 L이라고 치면 실제로 이 회전 반경에 해당하는 요 반질은 R은 얼마가 돼요? 이 L에 똑같죠. 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L 값이 커지면 R도 커질 거예요. 여기서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무마개를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시켜서 10바퀴를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주기를 구하고, 그래서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고무마개까지 거리 L, 그러니까 L은 결국에는 회전 반경 반지름이고, 추의 개수는 결국에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구심 가속도 A랑 같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반복을 해준대요. 자, 그럼 고무마개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크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고무마개의 속력은 2하고 3하고, 그럼 여기서의 속력 값을 얘를 V2, 얘를 V3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으로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자, 2하고 3하고 비교해주면은 둘이 일단 뭐가 똑같아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요. 자, 그럼 R이 하나는 0.3분의 V2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하나는 0.2분의 V3의 제곱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 V2가 V3보다는 더 커야죠. 따라서 2하고 3하고 같다는 틀렸어요. 자, 그럼 이제 주기 3개를 비교를 해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기를 비교를 해주려면은 구심 가속도는 A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값은 지금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속도의 비율이 2, 4, 4니까 1대 2대 2예요. 자, 그러면 1대 2대 2는 자, T1의
제곱분의 이건 똑같지. 자, 그 반지름이 얼마야? 0.3이죠. 이거 대 그냥 비율로 쓰자. 계산 편의상 3대 3대 2라고 갈게요. t1 제곱분의 3대 t2의 제곱분의 3대 t3의 제곱분의 2. 이 비율이 1대 2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t1의 제곱이 3. 얘는 1.5. 그 다음에는 얘 1대 2대 그 다음에 t3의 제곱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 지금? 얘가 2니까 2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순서가 t1, t2, t3 순으로 가야 되니까 t1, t3, t2 얘가 제일 크고 3 1대 2대 2는 t1분의 제곱 3, t2분의 제곱 3, t3분의 제곱 2. 그러면은 3, 1.5 그래야 1대 2대 얘 1이구나. 2니까 1이네. 그러면은 얘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네, 따라서 맞네.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9번 봅시다. 그린 가는 수평면하고 도로가 이루는 각이 세타인 원형도로에서 자동차가 V의 속력으로 원 궤도의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건데, 자, 얘가 지금 원형 도선이 이제 세타만큼 기울어졌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찰력이 무슨 힘을 해주는 겁니까?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의 중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도 똑같이 mg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이 값이 뭐에 해당이 돼요? 세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값. 이 값이 현재 이제 F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mg분의 F가 탄젠트 세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마찰 F는 mg 탄젠트 세타로 정의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은 구심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mg 탄젠트 세타는 r분의 v 제곱, r분의 질량 mv 제곱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m 지워주고 r을 풀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r은 뭐가 돼요? g 탄젠트 세타분의 v 제곱. 그렇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진자 운동 봅시다. 그림은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려서 점 A5를 중심으로 왕복 운동하는 추가 최고점 P에 도달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 추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속력은 가운데 중앙 지점을 지날 때 최대값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맞고, 추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O하고 P하고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자 힘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복원력이 양쪽 끝에서 제일 크고, 여기서는 이 위로 작용을 하게 되는 장력이 좀 더 크니까 복원력은 없는 거고, O하고 P에서는 같지 않고 여기하고 여기서는 같겠지. 그 다음에 O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다. 여기서 O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 아니라 뭐에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에서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값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T-mg가 실제로는 알자 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추가 실에 매달려서 점 O를 중심으로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점 P는 추의 최고점이래요. OP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 자,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 장력과 중력의 뭐에 의해서
합력으로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요거하고 중력과 장력의 차이만큼인데 누가 더 커요? 얘는 선생님이 아까 원운동의 일부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로 작용하는 이쪽 방향으로 R자임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R자임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려서 왕복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림 나는 물체의 최하점으로부터 물체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 높이가 최고점이라는 소리는 여기 최대로 올라간 지점이고, 그 다음에 다시 최저지나 최대면은 여기서 여기 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최저 지나서 최대로 가야지 한 번 왕복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기는 요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고, 다시 거꾸로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진자의 주기는 4t0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더 작다. t0일 때가 딱 최저점을 지나는 순간이고, 2t0는 요 최고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는 이때가 제일 크죠. 왜? 복원력이 제일 큰 시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2t0부터 3t0까지, 2t0부터 3t0까지는 물체 높이가 낮아지는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속력은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t0일 때는 지금 최대에서 최대로 가고 있는 오른쪽, 이쪽 방향. 그 다음에 t3일 때는 다시 최대에서 이쪽 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반대 방향. 이렇게 가고 있을 테니까 서로 반대가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실에 매달려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만 점 P, O, Q를 지나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O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경로의 최하점이고요. 그 다음에 P와 Q에서 실이 연직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대. 그렇다는 소리는 P의 높이가 Q의 높이보다는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어차피 여기서도 일로 작용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서도 연직 아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P와 Q에서는 같고요. O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여기서 위죠. R자 힘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고, R자 힘의 방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하고 반대예요. 장력에서 중력을 빼준 게 R자 힘인데 여기서 위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물체의 속력은 더 높은 데서가 느려야지. 그러니까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느려야죠.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이제 실력어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자, 그림은, 자, 이게 여러분들 줄이 아니라 막대예요. 막대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에 이 둘은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각속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줄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멘틀이나 외액이나 지각이나 다 고정 상태, 고체잖아요. 이러니까 각속도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에 매달려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얘는 오메가 각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O를 중심으로 각각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PQ의 길이가 각각 2R, R이래요. 그러면 O에서 A까지는 2R이고 O에서부터 B까지는 3R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가지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둘은 각속도 값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그러면은 구심력은 어차피 질량이 어떻게 되냐? 지금 각각 얘가 2m이고 m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둘의 구심 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둘이 가속도 값이 각속도 값이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그러면은 몇 대 몇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AA 대 AB의 크기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2대 3이 돼야 돼요. 근데 물어본 거는 구심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구심력은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줘야죠. 그죠? 그럼 여기가 2m이고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m 대 3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96의 크기는 4 대 3. 그러니까 A가 B의 3분의 4배다. 맞아요. 자, 그러면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얘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가 되냐면 구심력이 4m만큼 받아요. 그럼 얘는 얼마를 받냐면은 3m을 받아요. 그러면 전체 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전체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받는 알짜 힘과 얘가 받는 알짜 힘의 둘의 합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7m만큼 받을 거란 말이에요. 7m이 전체 구심력이고, 그 중에서 얘가 받는 게 P가 잡아당겨주는 힘 얼마예요? 4m만큼. 그 다음에 얘가 Q가 얘를 잡아당겨주는 힘이 3m. 합쳐서 전체가 7m.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가 A에 작용,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지. P가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어차피 7m이에요. 7m이고, 얘가 얼마를 받은 거야? 그 중에서 4m을 받은 거고, 그럼 나머지 Q가 얘를 얼마로 잡아당겨요? 3m으로 잡아당겨서 얘가 받는 알짜 힘이 3m.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P가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 얼마? 7m. 그 중에서 얘가 4m 받았고, Q가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3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7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지. 왜냐면은 얘가 4m, 3m이니까 실제로 얘가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는 전체 7m인데, 7m 중에서 얘가 7m을 받았고, 그 중에서 4m을 얘가 알짜 힘으로 받으니까 나머지 3m만큼으로 B를 잡아당겨주는 힘이 이 막대에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2배가 아니라 3분의 7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실에 매달려서 주기가 T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T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얘의 질량을 M이라고 치면 얘를 mg, 얘는 얼마가 돼요? 2mg.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 mg라고 하는 힘이 반대로도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 실제로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은 이 부분만 떼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요? 2mg. 그 다음에 여기가 중력에 해당하는 mg값. 그럼 요게 바로 구심력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지, 여기. 그럼 피타고라스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4mg. 4m제곱 v제곱에서 m제곱 g제곱을 빼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4m제곱 g제곱에서 m제곱 g제곱 빼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요 힘의 값은 루트 3mg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루트 3mg. 근데 질량이 m이니까 구심 가속도는 루트 3g.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크기가 R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가 루트 3mg가 나왔고, 그러면은 얘는 뭐 이렇게 풀면 되겠네. 구심력이 루트 3, 구심 가속도가 루트 3g니까 루트 3g는 주기가 t제곱분의, 그러면은 4 파이 제곱 R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 R은 4 파이 제곱분의 루트 3 G 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네. 2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수평면하고 이루는 각이 30도인 원뿔면에서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를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요 물체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면 일단 이 밑으로 얼마가 작용함?
G, 중력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게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하게 되겠어요? 바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수직항력이 이렇게 하나 작용을 하게 되겠네요. 그럼 나온 힘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도 30도가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여기가 몇 도야? 그러면은 60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 60도,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도 다시 60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럼 떠받치고 있는 요거를 수직항력을 N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60, 30, 그럼 여기 각도도 다시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60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각도도 60, 여기가 30이죠. 결국에 따라서 mg의 코사인 세타값, 그러니까 결국에 수직항력의 코사인 30도 값이 mg죠. 그러니까 n의 코사인 30도 값이 바로 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n이 수직항력이에요. 2분의 루트 3이 mg. 그러면은 결국에 n은 루트 3분의 2 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3이 아니라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루트 3 mg. 네, 이렇게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작용하는 요 구심력의 크기는, 그러면은 여기서 수직항이 3분의 루트 3분의 2 mg인데, 이 값에 결국에는 코사인 다시 몇 도예요? 60도 값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에 코사인 60도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심력의 크기 F에 해당이 될 거니까, 코사인 60도면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F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루트 3분의 1 mg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mg가 구심력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은 A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루트 3분의 mg, 이건 3분의 루트 3g. 이거는 맞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냐면 A는 R분의 V제곱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럼 이 값이 반지름의 크기는 R이 나왔고, R분의 V제곱이 얼마야? 지금 루트 3분의 1G가 나왔죠. 그러면 V제곱은 얼마가 되냐면은 V제곱은 루트 3분의 1, 아니, 루트 3분의 RG가 돼요. 그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v제곱이 루트 3분의 r g에 해당이 되니 얼마가 되냐면은 2 루트 3분의 mg r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운동 에너지 이 k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지금 그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려면 요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여기 요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가 30도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60도가 되죠. 그러면은 요 높이를 h라고 놔두면 h분의 r은 탄젠트 60도가 돼버리니까 루트 3이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h는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1 r 이라고 풀어줄 수가 있게 되니까, 저기서 위치 에너지는 결국 얼마가 되냐면은 이 p는 mgh인데 h가 루트 3분의 r에 해당이 돼요. 그럼 풀어주면 얼마가 나와요? 루트 3분의 mg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고 얘는 위치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루트 2배가 아니라 그냥 몇 배? 2배다 라고 풀어주면은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린 가는 물체 A하고 B가 실에 매달려 왕복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A, B에 연결된 실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각의 최대값은 세타로 같대요.
그리고 그림 나는 A, B의 운동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는 시점은 저점을 지나는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개념 강의할 때 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정의가 된다. 즉 진자의 주기는 오직 줄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명시적으로 보더라도 A하고 B하고 이 줄의 길이 L 자체는 누가 더 길어요? B가 더 기니까, 따라서 주기가 더 긴 게 B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림 보면 파란 게 A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B가 줄의 길이가 더 길어서 더 길게 나와야 돼가지고 이게 A하고 B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얘가 주기가 더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해서 다른 편 정지 가고 다시 되돌아와서 정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촉 주기 t가 얼마가 되냐면은 4t0가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2t0가 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A하고 B가 순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림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건 오타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A가 1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로 풀어줘야 됩니까? 2t0다. A가 2t0.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B가 아니라 요게 A로 봐야지 맞아요. 2t0, 쟤는 4t0. A의 가속도가 아니면은 얘가 잘못 나왔던지, 그러니까 얘가 B고 얘가 A로 나오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바뀌면 요 그림이 맞거든? 그러니까 요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주기가 A가 더 길어야 되니까.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 지금 얘가 4t0가 나오는 거고, 주기가. B 같은 경우에는 2t0가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A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t0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선생님이 양쪽 끝부분이 가장 가속도의 크기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0이 될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럼 A는 0이 될 때 t0일 때하고 2t0일 때 보면은 2t0가 0이고 t0일 때가 요 중앙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t0일 때가 2t0일 때보다는 크다는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t0일 때 B에 작용하는 알자임의 크기는, t0일 때 B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t0일 때 B가 얘지. t0일 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빵이죠.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지해서 여기 와 있는 여기인데, 알자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는 작다.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중력값 mg가 작용을 하고 여기서 장력값 t가 작용을 해서 이 둘의 합력으로 알자임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가 얘보다 클 수가 없죠. 얘 둔각으로 가니까 합력값이 작아진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알자임의 크기는 중력보다는 작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3번이에요. 이거 A하고 B가 여기서 바뀐 것 같아요. 아니면 얘 A, B를 바꾸던지 얘를 바꿔야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얘하고 얘가 A, B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